안녕하세요. SK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70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여러분께도 앞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분들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00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6년 현재 약 252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구조적 한계, 바로 신청주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왜 지금 바뀌어야 하는지. 둘째, 신청주의의 구조적 한계가 무엇인지. 셋째, 직권신청제도 개편과 신청주의에서 지급주의로 전환이 무엇인지. 넷째, AI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제도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던 시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빈곤의 형태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부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한순간에 위기 상황에 빠지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 위기는 당사자 스스로 신청 절차를 밟기가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임에도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으로 약 66만 명에 달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국가가 가진 데이터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정부는 전기 사용량,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금융 체납 현황, 각종 사회보험 정보 등 45종이 넘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지 이미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이미 데이터를 통해 누가 어려운지 다 알고 있는데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아야 하고 자동 지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청주의가 무엇이냐고요?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서류를 챙겨야 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정확한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신청을 못하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는 복잡한 서류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사회적 수치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문제 또는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신청의 장벽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입장도 어렵습니다.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방문해서 신청을 권유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 해 주려고 해도 반드시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공무원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청을 권유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가구 중에서 실제로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찾아는 냈는데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청주의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결국 이 원칙은 어떤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높은 장벽이 됩니다. 절차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더 어렵지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지 제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권 신청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방문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권유하고 당사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거부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앞으로는 다릅니다.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무원 적극 행정 면책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이 두려워 위기 가구를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직권 신청을 한 공무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고 절차는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함께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당사자가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공무원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당사자도 살아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법이 바뀌면 지금까지 신청 거부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절차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근본 철학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 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받고 싶으면 신청하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신청주의입니다. 앞으로의 복지 철학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먼저 찾아서 국가가 알아서 지원한다. 이것이 지급주의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미 엄청난 양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전기 수도, 단전 단수 여부, 금융 체납 정보, 사회보험 가입 정보, 학교 출결 정보 등 수십 종의 데이터가 이미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누가 지금 위기 상황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데이터로 어려운 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행정력을 신청 접수와 심사에만 쓰는 것보다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당합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어려운 국민이 절차를 몰라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국민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지급주의 전환의 본질입니다. 신청주의에서 지급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AI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징후 조기 포착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45종의 행정 정보를 분석해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겼다, 수도가 끊겼다, 건강보험료가 몇 달째 납부되지 않았다.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위기 가구를 판별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AI를 더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크게 줄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일정 기간 없다. 병원 방문이 뚝 끊겼다는 생활 패턴 변화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여러 징후가 동시에 감지되면 AI가 즉시 위기 가구로 분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알립니다. 두 번째, AI 초기 상담 시스템입니다. AI가 위기 의심 가구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과금이 밀린 것 같던데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분석합니다. 위험 신호, 예를 들어 죽고 싶다거나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감지되면 즉시 고위험 가구로 분류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공무원이 퇴근한 새벽까지도 모니터링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AI 복지 에이전트입니다.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직접 알아야 했습니다. 복지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도와줘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AI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단순 안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라고 안내하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소득과 재산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급 자격 여부까지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복잡한 서류를 챙기고 입력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수급비 지급 결정도 훨씬 빨라집니다. 네 번째, 24시간 AI 돌봄 시스템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활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AI가 먼저 안부 전화를 겁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상 징후가 계속되면 공무원에게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 아이들만 있는 가구에게 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서 포기하셨던 분들, 앞으로는 AI가 도와줍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 앞으로는 AI가 먼저 연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24시간 AI 돌봄 시스템이 도입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생기면 국가가 먼저 확인합니다.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면서 이분들을 먼저 찾아가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AI나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공과금이 몇 달씩 밀리고 있다.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연락이 끊겼다는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신고가 아닙니다. 그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전화 12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도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언제 현실화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직권 신청 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와 AI 복지 에이전트 도입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혔고 복지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제도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저희 SK정책센터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거나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가 완성되기 전에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긴급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주의 원칙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먼저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의 최후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신청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것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둘째, 그 공무원은 적극 행정면책으로 보호받습니다. 셋째, AI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서 위기 가구를 먼저 찾아내고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원까지 연결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십시오. 복지상담 전화 129번에 전화하세요. 전화 한 통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